기준금리를 0%로 인한 그 항상 모기지 이자가 조금 더 높.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트럼프가 0% 금리로 내린다고 하는데 왜 내 모기지 레이시 아직 3.5%야? 그 4%야? 3%야? 뭐 이렇게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부분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융자가 어떤 분위기로 가고 결정적으로 어디를 봐야지 부동산의 미래가 보이는지 예측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택융자가 부동산 마켓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사시거나 이런 계획을 하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융자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나시면 이제부터 챙겨야 할 부분이 좀 생기실 것입니다. 다소 길고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시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투자자, 은행, 대출자. 그러니까 이게 돈 빌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융자 회사 또는 융자 은행들은 모기지 패키지, MBS라고 하죠.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MBS라고 합니다. 모기지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BS는 그냥 모기지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안하십니다.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이걸 파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팔고 자금이 들어오면 또 모기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팔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주식이 단기간 폭락을 하면 투자자가 위축이 되어서 융자가 잘 안 나온다고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었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렌더나 정부 에이전시는 모기지 패키지, 즉 MBS를 2차 시장에다가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요, 그 지속적으로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장에서 사는 기관들, 예를 들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연기금, 뭐 보험회사, 뭐 뮤추얼 펀드, 뭐 헤지 펀드 회사,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이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 단기간에 폭락을 하면 많은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MBS를 얘네들이 살 여력과 의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돈을 빌려주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마우스 선생님한테 모기지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 은행에서 패키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2차 시장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뭐 예를 들면 뭐 키보드 선생님한테 모기지 패키지를 만듭니다. 은행에서. 그걸 또 얘 팔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 해주고, 이런 식으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대출을 받는 마우스하고 키보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고요, 중간에 모기지를 패키지를 만드는 게 이게 은행이고요,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이 2차 시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형은행 자체에서도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작은 은행들의 모기지를 사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전보론을 사들이는 것은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이겠죠. 전보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좀 큰 사이즈 론을 말합니다. 전보론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은행 외에도 모기지를 이렇게 사주는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이전시인 페니메, 프레디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정부 에이전시고요. 그 외에 뮤추얼 펀드, 라이프 인슈런스, 연기금 뭐 등등 뭐 하여간 엄청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사들이는 금액에는 기준 금액
차이에 따라서 정부 에이전시가 살 수도 있고요. 2차 시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컨퍼밍 융자는 정부 에이전시가 사고 보통 정보 융자는 2차에서 사는 것이죠. 금액 기준점은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액의 이자 수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마켓 상황에 따라 가는데 지금은 3에서 4% 정도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마진 노선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한 것과 모기지 이자하고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꼭 완전 다른 건 아니고요. 모기지 금리는 마켓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라고 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조금은 하락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항상 모기지 이자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손치면 똑같은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할 때 더 안전한 데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채를 갖다가 발행하는 걸 갖다가 사는 게 제일 안전해. 나라가 망할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이자율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시중금리 0%의 기준이 된 프라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 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 예금 이자율, 라인 오브 크레딧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모기지 에이전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별로 필요가 없겠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융자금액 기준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와 LA 지역을 예를 들면 전보론을 76만 5,600까지이고 컨퍼밍 론은 50만 4천 이하입니다. 요즘은 전보론이 아주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50만 4천 이하는 더 쉬워졌고요. 전보론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에 있는 모기지 에이전트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권의 움직임을 보면 경기가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가 나오는데요. 요즘 은행 쪽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성향이 좀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